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MBC 정은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상호 관세율 그대로인데 다만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약 3주가량 연장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이른바 관세 서한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띄우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3주가량 연장하는 걸 공식화한 겁니다. The president will also sign an executive order today delaying the July 9th deadline to August 1st. Those countries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United States.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한국에 3주간의 말미를 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 연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한다면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겠다거나 한국이 무역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조정을 고려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But essentially, that's the way it is right now. 미국 내 투자와 생산을 결정하면 관세를 깎아줄 수도 있다는 유인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도 그만큼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오늘 안에 한국을 포함해 모두 14개 나라에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낸 첫 국가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지지부진한 협상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뜻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시간을 번 만큼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우 특파원입니다. 한국에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는 한국과 미국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전격 공개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워싱턴으로 급파했던 한국 측은 일단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은 듯하지만 협상의 여지를 상당 부분 남겨뒀다는 점, 또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 8월 1일로 공식 연장된 사실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내일 종료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유예가 미뤄지면서 협상 시간을 20일 이상 확보했습니다. 트럼프의 서한 공개 직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와 규제 정비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양국 제조업 협력을 통해 한국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공을 들이고 있는 조선업 외에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분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바람대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울 테니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철폐 수준으로 낮추라는 설득 전략입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고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발표 때와 달리 일본에 대해 상호 관세율을 1%포인트 올린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유예기간 종료 후 지난 4월 관세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또 임의로 손을 보겠다는 의사를 처음 확인한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압박 조치로 읽힙니다. 지난 90일 유예기간 동안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 두 곳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보낼 첫 대상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택했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start with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y annoying him?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의외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름 성의를 보이고 있는 동맹국을 상대로 우선 빠르게 성과를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민관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오늘 오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실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연주 국가안보실 3차장,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관련 부처에서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차관이 참석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25% 상호관세 부과 통보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 긴급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자동차, 철강, 2차 전지, 바이오 분야 등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각 7일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와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만남을 두고 대통령실이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수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건설업은 부진하고 대외 여건도 악화됐으며 경기는 전달과 비슷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 달 전 경기 둔화 평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수출 상품인 반도체 생산은 1년 전보다 18.1%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관련 설비 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마이너스 3.2%, 금속 가공은 마이너스 4.9%로 부진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 증가폭이 축소되고 수출 기업 심리도 악화됐습니다. 장기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 생산은 마이너스 20.8%로 가장 큰 낙폭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KDI는 소비가 미약한 흐름에 머물러 있으나 소비 심리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8.7로 전달 101.8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DI는 고금리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2차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향후 소비 회복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9% 소폭 감소한 74조 원, 영업이익은 55.94% 감소한 4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은 올해 1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은 6.49%, 영업이익은 31.24%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문이 첨단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대중국 제재 영향 등으로 이익이 하락했고 메모리 사업 재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손실로 처리하는 평가 충당금이 실적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구속이 결정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메모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탄핵은 불법이라는 주장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내란 사태 뒤 손으로 직접 작성한 7장짜리 메모입니다. 1번부터 34번까지 번호를 붙여가며 쓴 메모에는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이 담겼습니다. 누가 내란인가라고 반문한 노 전 사령관은 가장 먼저 민주당 국회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부정선거로 가짜 국회의원이라면 윤석열 탄핵이 법적 효력이 있냐고 적었습니다. 전산 조작으로 된 야당 국회의원들로 탄핵되었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대통령 탄핵이 과연 가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된 것이 합법적이냐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전산 조작은 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2022년 지방선거도 선관위가 대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미처 제대로 준비를 못해 결과가 그대로 나왔을 거라고 적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샘플 보안 조사 결과 선관위 서버가 해킹의 무방비 상태였고 비번은 1, 2, 3, 4 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회의 관련자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검보는 김태효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 보고 내용과 지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울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뒤 간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전국의 찜통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 한강공원. 밤까지 잠 못 든 시민들은 더위를 피해 강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음료를 마셔봐도 습한 공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낮에 비해서는 바람은 시원한데 공기 자체가 좀 계속 습기가 끈적끈적하게 집안에서도 하루에 막 샤워도 2번 하고 그런 거. 어항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어제 서울 전역에 지난해보다 18일이나 빠른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밤에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도 기온은 28도를 넘겼고 습도는 90%에 달하면서 체감온도를 31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열대야 때문에요. 좀 더워가지고 한강에 나왔어요. 낮에는 강아지 발이 이제 지면에 닿으면 뜨거우니까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연이은 무더위에 전국에서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8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0명 많았습니다.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지만 일부 지역은 더 더울 전망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서울과 대전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역력과에 의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군함도가 세계유산이 된 지 10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겠다던 일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된 안건을 올해 유네스코에서 다루려고 했지만 이조차 표결 끝에 무산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촉구하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1개 나라를 상대로 한 비공개 투표를 거쳐 군함도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한 안건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채택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한일 양국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We believe that bilateral dialogue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outside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s the best way moving forward. 일본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며 조선인 등 강제동원 피해를 알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등재 이후 태도를 바꿨고 일본의 산업화만 선전하는 정보센터를 도쿄에 설치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난 10년간 4차례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던 데다 결국 유례 없는 표대결로 안건 채택마저 막아섰습니다. We wish to express our sincere regret that the committee was unable to retain this important item on its agenda. 일본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동의로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자 추도식을 약속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해온 방위백서도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과거사 현안에 대해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오늘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납북자 가족 모임은 오늘 오전 11시 임진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며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는 그동안 납북 피해 가족들은 오랜 시간 정부를 믿고 문제 해결을 기다렸다며 이재명 정부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과 대화로 천륜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그리고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관세 서한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무관한 종목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가운데 운행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와 최근 급등 부담으로 인해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재개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집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4.92포인트 오른 3094.39포인트로 코스닥 지수는 1.26포인트 오른 779.72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혼조세인 가운데 오늘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해 하락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을 전하며 장중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등 수출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은 강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신한지주 등이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극심해지겠습니다. 오전 10시이기에 인천을 비롯한 서해안 지방에서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든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방에서는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광명 37도, 대전도 37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동해가 28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또 밤까지 서쪽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5에서 60mm가량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방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6도, 청주 35도, 대구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